안녕하세요. 구글 애널리틱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맞춤 측정 기준이 무엇이고 맞춤 측정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영어로는 커스텀 디멘전이랑 커스텀 매트릭스로 구분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각각의 맞춤 측정 기준과 맞춤 측정 항목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맞춤 측정 기준과 항목을 설정하고 그 예시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코드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애널리틱스 자바스크립트 코드와 G태그 자바스크립트 코드, 글로벌 사이트 태그죠. 이거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어떻게 애널리틱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사용하시는 분과 G태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사용하시는 분 모두 다 활용 가능하게끔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습에서는 이제 뒤에 실습으로 이어지는데 실습에서는 이 코드들을 이용해서 맞춤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을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한 사이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맞춤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이 무엇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맞춤 측정 기준과 맞춤 측정 항목은요. 각각의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을 내가 원하는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으로 데이터를 불러오고자 세팅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A에서는 기본적으로 분석에 필요한 정말 많은 다양한 측정 항목과 측정 기준들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비즈니스에서 이 항목이 꼭 필요하다 혹은 이걸 꼭 분석해 보고 싶다라고 할 때 맞춤 측정 기준 혹은 측정 항목들을 활용을 하셔서 이 데이터도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에다가 내가 원하는,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를 붙여서 보겠다. 그래서 확장하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들을 이제 불러오게 되고요. 각각의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 맞춤 측정 기준과 맞춤 측정 항목은 20개씩 추가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개는 얼핏 보면 20개면 이게 뭐야, 되게 적게 제공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비즈니스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들이 20개 안팎일 거예요. 그래서 맞춤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 두 가지를 합하면 모두 40개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기능, 그리고 내가 이 타이밍에 혹은 이 마케팅을 진행할 때 꼭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서만 해결을 해주시면 20개로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확인을 하셔서 분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충분하게 지금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시를 보시면 이 주황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맞춤 측정 기준을 통해서 불러올 수 있는 거고 이 파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은 숫자로 이루어진 값이죠. 맞춤 측정 항목들로 채울 수 있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먼저 항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맞춤 측정 항목 같은 경우는 로그인 횟수 혹은 평균 주문 금액, 이미 주문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이커머스를 추적하면서 평균 주문 금액은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커머스 리포트에서 확인을 하실 때는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값이에요. 그게 아니라 자동으로 계산되는 측정 값이 아니라 나는 측정 항목 자체에다가 이 평균 주문 금액을 넣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맞춤 커스텀 리포트, 맞춤 리포트나 아니면 대시보드 혹은 필터에 세그먼트에도 적용을 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평균 주문 금액을 웹에서 이미 계산을 해서 데이터로 불러오는 형태로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벤트 참여 횟수나 구매한 횟수들 전체 이제 한 사람이 몇 번을 구매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고 포인트 사용 금액, 어플을 몇 번이나 실행했는지 혹은 고객센터에 문의한 횟수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이 글을 공유한 횟수 또한 추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치로 이루어진 부분이 맞춤 측정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회원 등급 VIP, VVIP 혹은 일반 유저, 골드, 실버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도 있겠고 특정 레벨에 도달한 유저, 도달을 했었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번 레벨, 2번 레벨, 3번 레벨 이렇게 레벨에 도달한 유저들을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 블로그에서는 기사가 굉장히 자주 업로드가 된다 아니면 이건 중요한 글이라서 에세이를 공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누가 글을 작성했는지에 따라서
되게 유명한 글 작성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신규로 글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글 작성자에 따라서 유저들이 반응을 구분하고자 한다면 이 글 작성자도 하나의 디멘전에 구분을 하셔서 기준으로 잡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주문당 구매 금액별, 이렇게 이 얘기는 그 구매 금액을 단위로 쪼개서 숫자가 아니라 한 단위 뭉치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구분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누적 구매별도 똑같고요. 지역 구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에선 지오라고 해서 지역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이건 오디언스 보고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 구분 같은 경우는 그거는 구글에서 구분해주는 대한민국의 도시고 우리 웹사이트나 우리 홈페이지 아니면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고객을 구분을 이렇게 일반적인 지역 구분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르게 세분화해서 지역을 구분을 하고 싶다. 그래서 특징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에 서울의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 이 두 군데만 판매를 하는데 이 두 군데를 나누는 기준이 지역구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역을 따로 구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분 같은 경우는 우리 비즈니스의 자체적인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맞춤 측정 기준을 활용을 하셔서 꼭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구매일별로 구분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구매일을 혹은 구매한 계절로 구분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구매일은 구글 애널리틱스에서도 두 번째 측정 항목을 확인을 해주시면 날짜별로 솔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요일별로 솔팅도 가능해요. 하지만 그 구매일별로 내가 지정한 그 언어로는 구분이 불가능하고 계절 같은 경우도 제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르게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측정 기준으로 불러와 주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맞춤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조금 더 얘네들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각각을 이벤트나 목표 또는 컨텐츠 그룹, 채널 그룹, 계산된 측정 항목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얘네들은 이미 보기나 속성에서 활용 가능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각각의 맞춤 측정 기준과 맞춤 측정 항목을 새롭게 구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아래에 있는 예시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홈페이지에 추적 코드를 심어서 거기서부터 데이터를 땡겨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각각 지금 계산된 측정 항목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불러와지는 항목들을 내가 여기서 사칙 경산을 통해서 만약에 A 항목 더하기 B 항목의 수치를 C라고 저장하겠다라고 하면 C라는 새로운 항목, 맞춤 측정 항목을 구성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맞춤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인데요. 각각의 데이터 전송 단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전송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데이터는 히트에 의해서 구성됩니다. 이 히트 이제 한국말로 조회를 하면 다시 번역을 하면 구글에서 조회라고 보는데요. 조회라고 하면 뷰라는 부분과 많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영어로 hit이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이 hit은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이제 초급이나 중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웹사이트에서 유저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 단위가 hit이고 hit이 모여서 세션이 되고 세션이 모여서 유저를 이룬다라고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정보 전송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hit에 대해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이지 뷰라는 게 있다고 하면 저희는 페이지 뷰 형태로 사실 가장 모든 단위는 기본적으로 불러오고 그 페이지 뷰 형태의 hit으로 구성된 측정 기준 혹은 측정 항목들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페이지 뷰 타입 아니면 이벤트 형식으로도 그 각각의 hit들을 그룹화시켜서 만들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유입 과정을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얘네들을 확인을 해보면 유저가 우리 웹사이트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처음 방문했으면은 그 방문한 페이지에 페이지 뷰 hit이 생깁니다. 그래서 페이지 뷰 hit은 기본적으로 G 태그나 아니면 애널리틱스 태그 코드가 심겨져 있다면 혹은 태그 매니저를 활용해서 페이지 뷰를 타입으로 지정해서 불러오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페이지 뷰 hit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디테일하게 유저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싶어서 발생시키는 것들이 이벤트 hit에 해당돼요. 또는 다르게 이제 뭐 거래라던가 그런 건 트랜잭션 hit이겠죠. 거래라던가 아니면 이미지 로드 타임 아니면 스크롤을 얼마큼 했는지 그것들도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히트 타입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페이지 뷰와 이벤트가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 유저를 행동을 분석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구성을 해보았고요. 이렇게 hit이 발생이 되면 이 hit들을 모으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GA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서버로 전송할 때 전처리 과정이 있죠. 얘를 전처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공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이 가공돼서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가공된 단계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얘기는 기준에 맞게 가공하여 서버에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hit이 발생했고 얘네들을 우리가 지금 맞춤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으로 어떻게 구분을 할 건지 정의를 해 두었으면 그 정의를 해 둔 단계는 각각의 정의는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공 단계를 거치고요. 가공되고 나서 데이터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 얘기는 서버에 이미 저장된 데이터는 더 이상의 가공이나 변형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공 처리돼서 변형 처리돼서 들어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데이터를 볼 수 있고 좀 더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는 반면에 그 이미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처리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GA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이 맞춤 측정 항목과 맞춤 측정 기준에 맞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저장이 되고 불러와지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꼭 가공돼서 저장된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 주의사항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내가 맞춤 측정 기준과 맞춤 측정 항목을 임의대로 저장할 수 있다면, 임의로 내가 어떤 변수를 추가해서 그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고객의 주소나 이름이나 나이대나 생일, 아니면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불러올래? 라고 했을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기본적으로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할 때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그 약관에는 이러한 민감한 개인정보들은 취급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취급하고 계시다가 이제 구글에서 확인이 되면 그 애널리틱스는 이제 종료됩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객의 개인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식별 가능한 민감한 정보들은 GA에서 수집하지 말으셔야 돼요. 수집 못한다가 아니고 수집을 안 한다가 돼야 됩니다. 네, 이 부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동의 없이는 수집하지 말아야 되고요. 만약에 고객의 동의가 있다. 그 동의라고 하면 쿠키 값을 활용을 하는데도 동의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제 로그인, 가입이 되어 있어야겠죠.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회원 아이디,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로 회원들을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원 아이디는 충분히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 유저 아이디 보고서는 GA에서도 따로 제공을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회원으로 가입을 했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정보 제공에 동의를 이미 고객이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저 아이디는 유저를 식별하는데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저 아이디는 실제로 웹사이트 내에서 유저 아이디를 GA로 불러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GA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유저 아이디가 이메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것 또한 이제 GA에서 고객이 동의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는 가지고 오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나이나 생일 등 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고객의 중요도가 되기 때문에 고객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각각의 연도를 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0에서 2000년도, 1990에서 2000년도 사이의 고객이다라고 하면 이 연도별로 새로운 값을 생성을 하셔서 얘네들을 해당하는 90S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2000년도에서 2010년 같은 경우는
00S로 구분하는 새로운 단위를 생성을 하셔서 얘네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묶어주셔가지고 각각의 단위에 저장을 해주시는 거는 조금 더 다른 얘기가 되겠죠. 이런 부분까지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단위들도 사실상 고객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미 사실 고객의 데이터가 고객이 이미 저희 홈페이지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 가입되어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CRM 데이터를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추적하지 마시고 사실은 CRM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를 제 1번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홈페이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외부 업체인데 이 홈페이지를 분석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셔서 꼭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RM 데이터와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사 데이터를 분석하실 때는 이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데이터 임포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CRM 데이터 혹은 매출 데이터도 똑같이 결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출 데이터는 CRM 데이터로 결합을 해주시면 정확도도 높아지고 더욱더 풍부하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꼭 챙겨서 분석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 약관 꼭 지키셔야 된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리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리포트를 보실 때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되냐라고 보시면 가장 먼저 얘네들은 커스텀 디멘전과 커스텀 매트릭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커스텀 디멘전과 커스텀 매트릭스 이그젬플로 지금 이 리포트의 이름을 구성해 놨는데요. 이 이름을 구성을 했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은 커스텀 리포트다라는 부분이겠죠. 이름도 커스텀 디멘전, 커스텀 매트릭스. 당연히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기본 리포트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커스텀 리포트를 꼭 활용을 해주셔서 내가 원하는 맞춤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들을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측정 기준을 제품 아이디로 불러왔어요. 얘는 구글 애널리틱스 데모 계정인데요. 이 구글 애널리틱스 데모에서는 프로덕트 아이디도 따로 이런 측정 기준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와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덕트 아이디를 맞춤 측정 기준으로 확인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혹시 만약에 측정 항목이 있다면 이 아래에 이렇게 맞춤 측정 항목에 대한 수치값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어디서 커스텀 리포트에서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여기에서 커스텀 리포트를 적용을 해 주셨으면 이번엔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어디에서 또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들, 맞춤 측정 기준과 맞춤 측정 항목들을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주실 수 있냐면 이 세그먼트에도 적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측정 기준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측정 기준에 대한 부분 적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급 필터를 적용을 하면 이 해당하는 측정 기준에 대해서 측정 항목들에 필터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 기준에 맞는 내가 원하는 값들에 대해서 이 측정 항목의 데이터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셔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세그먼트를 적용을 하면 어디에서 맞춤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은 이 컨디션 조건 부분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어드밴스드 부분에 컨디션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내가 조금 더 내 입맛대로 조절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들어가셔서 이 컨디션 아래에 보시면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 모두를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래 이 드랍다운을 눌러보시면 커스텀 디멘전이 있고 커스텀 매트릭스로 구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맞춤 측정 기준을 커스텀 디멘전에서 확인을 하셔서 필터링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맞춤 측정 항목을 클릭을 하셔서 필터링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그먼트에서도 각각을 적용해 주실 수 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각각의 항목을 적용을 해 주셨을 때 모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전체 적용 모수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주실 수 있겠죠. 이 적용 모순은 어디에 적용된 모순이냐면 세그먼트가 적용됐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유저들이 얼만큼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고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얘는 세션 기준입니다. 유저 기준이 아니라요. 이 아래에는 세션이 몇 %에 해당하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위에는 전체 유저의 몇 %이고 아래는 세션이다라는 부분 챙겨두셔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 컨디션 중에서도 만약에 세일즈 리즌이 있어요. 세일즈 리즌이 있으면 여기 아래에 적용 가능한 측정 기준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판매 지역으로 구분을 해 놓은 부분이고요. 내가 설정한 맞춤 측정 기준의 예시입니다. 맞춤 측정 기준의 예시로 판매하는 지역을 들 수가 있고 그 아래에 적용 가능한 측정 기준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까 맞춤 측정 기준 누르셨다면 이 아래에 이런 식으로 측정 기준을 적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예시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맞춤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설정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각각의 설정을 하려면요, 우선 기획부터 하셔야 돼요. 어떤 측정 항목을 불러올 거고 그 데이터를 어떤 측정 기준의 데이터를 불러올 건지 두 가지에 대한 기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수집 방법을 탐색하셔야 돼요. 이 수집 방법은 어떠한 변수를 활용해서 내가 가지고 와야 하는지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수집 방법을 탐색하고 데이터 구성을 확인하는 부분이 각각의 변수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세팅하겠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이 되고 거기에 해당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GA에서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다 구상이 완료됐다라는 부분이 1번, 2번이고 그럼 이제 진짜 액션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3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GA에서 맞춤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을 내가 원하는 항목들로 구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적절한 GA 코드를 해당하는 웹사이트나 그 페이지에 세팅을 하셔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까지 해주시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처음으로는 데이터를 정의하셔야 되고요. 이 데이터를 어디에서 가지고 올 것인지 수집 방법에 대해서 탐색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얘기는 숫자인지, 숫자로 가지고 올 것인지 혹은 문자로 가지고 올 것인지 이렇게 나눠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숫자면은 측정 항목에 해당하고요. 문자라면 측정 기준으로 불러올 것입니다. 근데 맞춤 측정 항목을 구성할 수도 있는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얘네들을 레벨처럼 등급처럼 구분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맞춤 측정 기준으로 해서 불러오셔야지 우리가 보고서에 보시면 가장 왼쪽에 있는 측정 기준 부분이 여기 가장 왼쪽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래의 항목들을 채우고 얘네들이 기준으로 해서 맞춤 측정 기준이라는 것은 얘네들이 기준으로 해서 옆에 있는 숫자 보고서를 채우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라고 할지언정 얘네들을 기준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문자의 형태인 맞춤 측정 기준으로 세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 꼭 챙겨서 각각에 해당하는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을 기획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올 거고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올 건지 확인을 하시면 다음으로 이제 GA에서 드디어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GA에서 세팅을 하시고 이제 적절한 GA 코드를 활용하셔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까지 완료해 주시면 일단 데이터를 불러오는 기본적인 맞춤 측정 항목과 측정 기준에 대한 세팅은 완료되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맞춤 측정 기준과 맞춤 측정 항목을 기획한 단계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수집 방법을 찾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기획하는 부분이었어요. 이 구성을 확인하는 데에는 네 가지 크게
방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요, 분석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분석을 진행하냐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예시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 등급에 따른 참여도를 분석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 맞춤 측정 기준과 맞춤 측정 항목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얘가 분석을 진행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회원 등급에 따른 참여도를 분석하려면 일단 회원 등급을 구분을 하셔야겠죠. 회원 등급 데이터는 GA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나는 회원 등급을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두 번째로 인식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이유를 알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정의를 하셨으면 이제 회원 등급에 대해서 구분을 해 보셔야 돼요. 이 구분한 데이터는 스탠다드, 우리 홈페이지에서 고객을 스탠다드, VIP1, VIP2, VIP3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각각은 지금 문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측정 기준으로 가지고 올 거고 분류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라는 부분을 세 번째 스텝으로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는 측정 기준 또는 측정 항목으로 구성이 될 거고 데이터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고객의 등급을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구분을 할 거다라는 게 데이터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측정 기준으로 얘네들은 가지고 오겠다라고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을 했는데요. 이 측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은 문자이기 때문이고 만약에 수치로 해석이 된다고 하면 얘네들은 측정 항목으로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측정 항목 중에서도 얘네가 수치 중에서도 이걸 기준처럼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수치를 측정 항목이 아니라 측정 기준으로 잡아서 가지고 오실 수도 있겠죠. 이 부분까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인 4번 스텝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수집 방법은 어떻게 수집을 할 거냐? 그 단위를 구분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회원 등급을 구분할 거기 때문에 로그인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회원 등급을 구분을 합니다. 로그인을 했다라고 하면 한 사용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저 단위로 구분을 한다라고 지정까지 해주시면 이제 총 4단계 스텝을 통해서 첫 번째 큰 분석에 대한 데이터의 정의와 두 번째 큰 수집 방법과 데이터의 구성까지 확인을 다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스텝을 하셨으면 이제 세 번째 스텝으로는 GA에서 세팅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GA에서 커스텀 디멘전과 커스텀 매트릭스를 확인을 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로 관리단에 들어가셔서요. 속성 아래에 있는 맞춤 구성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커스텀 디멘전이나 커스텀 매트릭스 찾으시지 마시고 커스텀 데피니션이나 맞춤 구성 항목을 클릭하셔서 보시면 다음과 같이 아래에 커스텀 디멘전과 커스텀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표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희는 먼저 측정 기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측정 기준을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얘는 데모 기준으로 지금 보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데모 기준을 처음 보시면 측정 기준 이름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색인 인덱스 번호죠. 다음으로 수집 기준, 마지막 수정일, 활성 상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ID 값, 이 색인 번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색인 번호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얘가 왜 필요하냐면 이 ID 값,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유저 카테고리 그런 회원 등급을 구분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회원 등급에 해당하는 번호는 이 측정 기준은 3번으로 연결하겠다라고 지정해 주는 거예요. GA에서 지정을 해줬으면 얘네들을 이제 디멘전 3이라는 값으로 우리 웹사이트에 추적 코드를 심습니다. 추적 코드가 인식을 할 때는 이건 디멘전 3번에 대해서 GA로 보내야겠구나. 여기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할 거고요. 그래서 디멘전 3에 해당하는 값에 이제 해당하는 이 ID 값, 유저 카테고리 그러니까 유저 등급 값을 보낼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GA에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A를 홈페이지랑 GA 서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색인 번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수집 기준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요. 세션과 hit과 유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멘전에서 가지고 오는 수집 기준은 세션으로 단위로 가지고 오실 수가 있고요. 지금 유저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사용자를 기준으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프로덕트 아이디는 hit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활성 상태 같은 경우는 활성되지 않은 것은 inactive, 활성되고 있는 건 active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하나 세팅을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 이전에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매트릭스도 특정 항목 이름, 번호, 수집 기준, 마지막 수정일, 활성 상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를 누르시면 여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요. 이 포매팅 타입이 추가가 됩니다. 구성 형태죠. 수집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hit과 프로덕트로 나눌 수 있고 이 구성 형태가 정수인지 아니면 통한지 혹은 시간인지를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품을 타입을 선택을 하셨으면 이 구성 형태를 커런시로 하실 수도 있겠죠. 이 제품에 따라서 통화를 지정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은 꼭 우리 이커머스 매트릭스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은 한다. 거기에만 사용되는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 기준을 만들어 보실 건데요. 측정 기준을 만드실 때 처음으로는 이름을 구분하시고요. 여기는 스코프를 세션 단위로 주었습니다. 유저와 hit 단위도 추가적으로 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활성 상태는 체크를 해두었고요. 옆에 보시면 여기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현재는 자바스크립트 코드 중에서 애널리틱스를 기준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사이트에서 그냥 우리가 커스텀 디멘전을 만들었을 때는 여기에서 G태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G태그는 여기에 G태그 자바스크립트 디벨로퍼 도큐멘테이션을 누르셔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은 이 전 버전, 그러니까 G태그 전 버전인 애널리틱스 자바스크립트 코드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드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면요. 여기 sum dimension value에 해당하는 부분이 데이터를 구성하는 값입니다. 데이터 구성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 구성 값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이 데이터를 구성하는 값에 대한 해당하는 변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아까 예시를 가지고 오면 그 회원 등급을 구분하겠다라고 하면 이 변수 값이 회원 등급 구분 값이 되겠죠. 회원 등급에 해당하는 이 구분하는 변수 값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인덱스 3번 디멘전 3은 어디에서 쓰느냐라고 보시면 이 디멘전 번호, 디멘전 1번으로 보내라 혹은 디멘전 2번, 디멘전 3번으로 보내라라고 여기에서 3번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디멘전 3에 해당하는 이 값을 GA로 서버로 전송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얘를 해당하는 페이지에 심어주고 GA에서 유저가 액션을 했을 때 이 값을 받아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트릭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측정 항목은 hit과 아래에 있는 하나 더 있는 저 포매팅 타입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옵셔널인데요. 미니멈 밸류 혹은 맥시멈 밸류를 지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정수 기준이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정수라는 타입을 선택을 했지만 우리 사이트에서는 1부터 6까지의 값만 있다라고 구분이 된다라고 하시면 이벤트 참여 횟수 같은 경우도 0번 혹은 1번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0번부터가 아니라 나는 최소값이 1번으로 주겠다라고 하면 1을 최소값으로 주고 맥시멈은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액티브에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바스크립트 이번에도 동일하게 애널리틱스 자바스크립트 기준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유의하신 부분이요. 지금 적절한 GA 코드는 애널리틱스 자바스크립트 코드 혹은 글로벌 태그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 또는 GTM을 확인을 하셔가지고도 커스텀 디멘전과 커스텀 매트릭스는 추적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 번 생성된 맞춤 기준과 맞춤 측정 항목은 변경하실 수가 없어요.
삭제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신중하게 기획을 하셔서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값이고 앞으로도 사용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그 밸류 값을 변경하시고 이름 값을 변경을 해주셔서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하실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개까지 각각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춤 측정 기준에 해당하는 거 20개, 맞춤 측정 항목에 해당하는 거 20개 이렇게 구성을 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사용을 중지하시고 싶을 때는 사용 중의 체크박스를 해제하시면 더 이상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비활성화 처리를 해주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유의사항으로 참고해 주시면 이제 커스텀 디멘전과 커스텀 매트릭스의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커스텀 디멘전이 무엇이고 커스텀 매트릭스가 무엇인지, 맞춤 측정 기준이 무엇이고 맞춤 측정 항목이 무엇인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코드를 이루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맞춤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을 구성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종류는요, 애널리틱스 자바스크립트 코드와 G태그, 글로벌 태그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있죠. 이 두 가지 코드 중에서 이 버전 중에서 어떤 버전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확인하신 버전에 맞춰서 맞춤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 태그를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것이 G태그 자바스크립트 코드고요. 아래에 보이시는 것이 애널리틱스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데이터 타입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는 위에서 먼저 이제 G태그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커스텀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측정 기준이냐 측정 항목이냐로 구분되고 그 뒤에 인덱스 값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애널리틱스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동일해요. 이 디멘전인지 매트릭스인지 구분을 하시고요. 뒤에 숫자 값으로 인덱스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에 디멘전은 동일하게 스트링으로 받습니다. 스트링이란 얘기는 텍스트에 대해서 받고 문자가 오든 숫자가 오든 구분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건 개발적인 용어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매트릭스를 보시면 얘도 스트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애널리틱스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매트릭스를 인티저로 받아요. 이 말인즉슨 얘는 정수값이죠. 그래서 애널리틱스 자바스크립트 코드 같은 경우는 정수만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사실상 숫자가 오긴 하는데 꼭 정수가 오지도 않아도 되고 숫자 값으로 우리는 매트릭스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 값을 받는 거지만 매트릭스의 원래는 데이터 타입은 스트링으로 모두 다 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값이면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G태그 같은 경우는 숫자에다가 소수점이 붙더라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이 부분까지 체크해 두셨으면 이제 다음 설명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춤 측정 기준과 맞춤 측정 항목을 애널리틱스 자바스크립트 코드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페이지 뷰 타입이나 이벤트 타입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흔하게 불러오는 목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페이지 뷰 같은 경우는 샌드 페이지 뷰를 활용을 해서 페이지 뷰를 GA로 보낼 때 이 맞춤 측정 기준도 함께 실어서 보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인덱스는 15로 구분되어 있고요. 페이지 뷰로 보내겠다. 그런데 어떤 것을 보내냐면 이 my custom dimension이라는 값을 보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유동적인 값이 올 수도 있고요. 해당하는 변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처럼 지금까지 고정 값도 올 수 있고요. 고정, 유동적인 변동값 모두 다 올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GA send 이벤트를 활용을 해서 이벤트 카테고리와 액션을 지정하고 있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GA에서 이벤트를 호출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이벤트 호출하는 방법 중급에서도 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애널리틱스 그 도움말을 활용을 하시고
보시면 더욱 유익할 것 같고요. 이 이벤트 호출하는 부분에서는 카테고리와 액션 값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 꼭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애널리틱스 자바스크립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아래에 보시면 라벨 값에 해당하는 부분에 매트릭스 18번째, 매트릭스 19번째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에 18번째를 보시면 이 8000이라는 정수값이죠. 근데 이 밑에는 24.77이라는 값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은 받아오실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그렇기 때문에 아래 값은 이렇게 구성될 수 없다. 정수값만 구성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애널리틱스 자바스크립트 기준이었고요. G태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저 정수값도 모두 다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 차이점도 기억하시면서 뒤에 내용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페이지 뷰 타입이랑 이벤트 타입에 대한 예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면 지금 커스텀 디멘전 네임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값이 있고 이 인덱스 값을 해당하는 인덱스를 여기다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값을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GA에선 이렇게 세팅이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이벤트 타입 같은 경우는 세션 타입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테스트라는 네임을 통한 인덱스가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앞에서 설정을 한 부분 기억나시나요? 네, 이 부분 매트릭스를 설정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포매팅 타입은 인티저로 주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인덱스 값을 18번째 값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18번째에 해당하는 이 값을 동일하게 이 커스텀 매트릭스를 형성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해당하는 8000이라는 데이터가 이 아래에 있는 세션 타입 테스트라는 매트릭스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커스텀 디멘전과 커스텀 매트릭스의 각각 페이지 뷰 타입과 이벤트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널리틱스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또는 위의 항목 또는 아래 항목 이렇게 또는으로 구분된 아래 위의 값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일단 위에는 디멘전과 매트릭스를 따로따로 설정을 하셔서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아래 같은 경우는 디멘전과 매트릭스를 한 번에 동시에 가지고 올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콤마를 활용해서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웹페이지에서 발생했을 때 뭐가 발생하냐면 hit이 발생했을 때 모두 맞춤 측정 기준과 맞춤 측정 항목들로 다 지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범위 내에서 지정이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구성한 값을 각각의 데이터에 불러오는 것은 이러한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드를 어디에다 추적하냐면 내가 원하는 만약에 여기에 있는 항목을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얘가 페이지 1번이면 페이지 1이라는 페이지 얘를 구성하고 있는 코드에 페이지 코드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변수를 혹은 변수나 값을 불러와서 내가 원하는 맞춤 측정 기준이나 맞춤 측정 항목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어요. 코드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셋을 이용해서 디멘전 값과 매트릭스 값을 세팅을 한다. 그리고 얘를 GA 샌드 페이지 뷰나 이벤트 타입을 활용해서 페이지 뷰나 이벤트 타입을 활용해서 GA로 불러드릴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트랜잭션 데이터도 있죠. 여기까지 이 세 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해당하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셋에서 GA 셋 디멘전 6번에 해당하는 평균 구매 금액별 구분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사실 이 따옴표는 여기에 있는 고정값을 의미하는데 이 따옴표가 아니라 여기 안에 변수값을 전체적으로 지정해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디멘전 6번 그리고 매트릭스 4번에 해당하는 것을 누적 구매 금액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따옴표를 없애고 이 전체에 해당하는 변수를 불러와서
각각의 평균 구매 금액별 구분되는 값들 1, 2, 3에 해당하는 값이 있으면 각각의 구분 값과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변수로 받아올 수 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셋을 해놓고 따로 페이지 뷰나 이벤트 hit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페이지 뷰를 불러올 때 동시에 이미 세팅된 값을 이렇게 불러오는 것, 아니면 혹은 이 세팅된 값을 여기서 바로 세팅하면서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형태를 사용하시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원하는 타입으로 보낼 수만 있으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건지는 이제 본인의 타입에 원하는 기호에 따라 다르고요.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페이지 뷰나 이벤트로 부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 페이지 뷰를 불러오면서 바로 세팅과 구성까지 해주실 수도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 차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균 구매 금액별 구분과 누적 구매 금액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는데, 앞에서 드려드렸던 이제 예시들, 그리고 내가 우리 비즈니스에 필요한 측정 항목, 측정 기준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항목들을 채워 넣으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애널리틱스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G태그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태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가장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동일하게 앞에서 보았던 값들인데요. 여기는 맞춤 측정 기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측정 기준에 대한 부분을 G태그로 해당하면 이 다음에 대해서 얘는 기본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태그라는 부분이 붙어 있으면 얘는 이미 애널리틱스 자바스크립트가 코드가 아닌 G태그 자바스크립트 코드이고요. 컴피그가 있고 여기에는 나의 GA 속성 아이디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UA 그 다음에 7자리로 이루어진 그런 속성 아이디가 들어가면 되겠죠. 다시 1번 혹은 2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속성 아이디가 들어가면 될 거고, 그 아래에는 이제 커스텀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 커스텀 언더바 맵을 활용을 합니다. 얘가 그냥 호출해주는 문구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맞춤 측정 기준을 가지고 오는 호출하는 문구다. 여기서부터 맞춤 측정 기준이야 라고 명시해 준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 땡땡하고 괄호 열고 디멘전인데 여기 인덱스에 해당하는 부분 몇 번째인지 숫자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디멘전 이름값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토탈한 디멘전 이름값을 가지고 오시면요. 지금 이 디멘전 이름을 정해주고 이 디멘전 이름은 여기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디멘전 이름은 이 홈페이지 내에서 전체적으로 적용한 디멘전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멘전 이름값을 가지고 오면요. 만약에 세일즈 리즌이라고 해서 여기에 디멘전 이름을 꼭 세일즈 리즌이라고 할 필요는 없이 여기에 디멘전 이름을 갖고 오는 것은 아래에서 지금 이벤트로 세팅을 해줄 때 여기에 디멘전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해당하는 홈페이지 하나의 코드 내에서 디멘전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여기에 값을 넣어주겠다라는 용도로만 사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여기에 있는 이름이 우리가 GA에서 세팅된 이름이랑 같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있는 이름은 아래에서 디멘전 네임 값을 구성을 하실 때 이 밸류를 어디에다 넣어줄 거냐라는 부분을 이 인덱스랑 연결하기 위한 링크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분은 예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시면요. 지금 해당하는 제품 아이디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를 보낼 구글 애널리틱스 속성 값을 넣었고요. 다음으로는 여기서부터 측정 기준이야라는 호출 값을 넣습니다. 그래서 디멘전 인덱스는 2번에 넣을 거고요. 이 프로덕트 아이디라는 걸로 구분을 할 건데 이 프로덕트 아이디가 어딨냐라고 하면 이 G태그의 이벤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프로덕트 아이디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 여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야 라는 변수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수를 작동을 하면요. 이 이벤트 아래 세팅된 프로덕트 아이디에다가 저는 프로덕트 아이디 1, 2, 3, 4, 5 ABC라는 부분을 넣을 거예요. 얘가 G태그 이벤트를 구성하는 부분이고요.
얘네들을 프로덕트 아이디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 G 태그로 세팅된 부분에서 프로덕트 아이디 변수는 여기에서 받아온 프로덕트 아이디 변수 값을 얘가 프로덕트 아이디 변수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해당하는 데이터가 사실상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지금 얘랑 서로 링크하는 값이고요. 그래서 결국 들어가는 값은 1, 2, 3, 4, 5, A, B, C 부분이다 라고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얘는 지금 전체 헤드 부분에 들어가는 헤드와 헤드 사이에 들어가는 이렇게 헤드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얘는 기본 태그에 구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이 아래에 있는 G 태그 이벤트 코드는요, 바디 부분에 들어가요. 가로하고 바디 이렇게 바디 부분에 들어갑니다. 이게 좀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위에는 헤드 부분과 아래는 바디 부분이 들어가서 따로따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디에서 어떠한 변수들에 대해서 그 구성을 지정을 하고요. 헤드 부분에서는 여기서 지정된 변수들을 여기에 넣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순서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여기서는 어떻게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측정 기준에 대해서 무리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춤 측정 항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지금 세팅해 놓은 게 앞에서는 이제 커스텀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하나만 지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예시로 전체 측정 항목에 대해서 기본 코드 확인을 해보면요. 얘도 기본 코드죠. 기본 코드 확인을 해보면 지금 동일하게 UA ID 넣어주시고 이번에는 똑같이 맞춤 측정 기준, 맞춤 측정 항목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라는 부분 뒤에 매트릭스로 맞춤 측정 항목이구나 라고 구분을 해주시고 인덱스 값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트릭스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요. 이 이름 지정한 값을 아래에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벤트로 받아올 거고 매트릭스 이름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여기다 지정할 거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밸류를 나는 이 위에서 받을 거다라는 부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매트릭스 값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까는 디멘전 값에 대한 부분이면 그 두 개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예시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번엔 페이지 로드 시간에 대해서 불러올 건데 매트릭스 5번에 해당하네요. 5번에 해당하는 average page load time에 대해서 불러올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변수는 이 아래에 있는 태그와 연결이 되고요. 이 average load time에 해당하는 것을 숫자가 1이네요. 이 1의 값을 나는 매트릭스 5번에 채울 거다라는 부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앞에 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조금 천천히 이해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게시판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피드백을 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지금 정수값을 받고 있고요. 사실상 G 태그이기 때문에 여기선 꼭 정수값이 아니더라도 소수값도 상관이 없고요. 한마디로 실수까지 모두 다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맞춤 측정 항목 G 태그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이번엔 전체 다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면요. 그래서 전체의 흐름은 디멘전과 매트릭스를 이렇게 같이 붙여서도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럼 맞춤 측정 기준과 맞춤 측정 항목을 같이 붙여서 한 번에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 번에 지정을 하고 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벤트를 통해서 불러올 텐데 측정 기준은 이제 프로덕트 아이디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측정 항목은 average page load time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가지고 오겠다라는 부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을 땐 예제가 프로덕트 아이디에 해당하는 부분은 1, 2, 3, 4, 5, A, B, C였는데요. 꼭 문자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1, 2, 3, 4, 5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프로덕트 아이디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려고 여기는 1, 2, 3, 4, 5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이
헤드 부분에 해당하는 공통 태그에서요. 우리는 디멘전 2번에 해당하는 것과 디멘전 5번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요. 여기서 이름을 지정하는 이유는 이 코드 전체 코드 내에서 전체 코드에서 인식하기 위함이고 인식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이 인식을 하는 부분은 아래에 있는 바디 태그에서 바디 부분에서 지금 G태그의 이벤트를 발생시켰을 때 각각의 프로덕트 아이디와 에버리지 페이지 로드 타임에 해당하는 부분의 값을 채우겠다라는 걸로 인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GA가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에서 이름을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이제 맞춤 측정 기준과 맞춤 측정 항목은 수월하게 구성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애널리틱스 자바스크립트 코드와 G태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세팅을 하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실습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